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정년 퇴직식이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쉬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쉬라니. 명예퇴직패를 들었어요. 금색 가장자리. 내 이름 석자. 하지만 손에 닿는 감촉은 텅 비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영수증들. 작년 겨울, 그 전 여름, 재작년 봄. 내 시간표는 커피와 회의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로 메우나? 부장님, 이제 진짜 골프 치셔야죠. 골프. 나는 스윙보다 보고서를 더 많이 휘둘렀어요. 노트북을 반납했습니다. 사원증이 손에서 떠났어요.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파란 회의실 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첫 문장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도장 하나, 악수 몇 번, 꽃다발, 그리고 빈 책상.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내였습니다. 끝났어? 끝났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응, 이제 가.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어요. 미지근하고 쓴맛. 쓴맛은 오래 남고 향은 먼저 떠난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또각, 또각.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래전 내게 가장 달콤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음은 금단처럼 몸을 떨리게 합니다. 빈 모니터에 비친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보였어요. 부장님, 이건 두고 가셔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박자 늦은 존칭. 이제 우리 영역 밖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회의실 유리벽에 손바닥을 댔어요. 차갑다. 손금이 하얗게 떴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 전기 멀티탭 스위치를 눌렀어요. 딸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시니어 재취업 아카데미 홍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먼저 끝을 겪고서야 시작을 믿습니다. 퇴직패를 쇼핑백에 넣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슈. 문턱을 넘었어요. 로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냄새. 뒤돌아봤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보였어요. 또가. 들리지 않았지만 귓속에서 분명히 울렸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름도 직책도 없는 인사. 사람 대 사람의 인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주차장에서 아내 차 헤드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은 끝이다. 끝이니 내일은 다른 모양일 것이다. 차 문을 열자. 고생했어.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 대신 숨.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백미러의 유리탑이 점점 작아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침 같은 떨림. 구름 사이로 얇은 빛이 흘렀어요. 퇴직패 모서리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스치는 비, 스치는 시간.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으니 시작하자. 초침이 또각. 한 칸 더 앞으로 갔어요. 퇴직한 지 한 달. 달력은 바뀌었지만 내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집, 거실, 벽시계 초침이 자꾸만 재촉했어요. 또각, 또각. 아내는 말없이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지만 밥 한 숟가락이 목을 막았어요. 평생 회사 식당 밥이 지겨웠는데 막상 매일 집에서 먹으니 그것마저 부담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지. 다음 날 새벽, 낡은 정장에 다리미를 밀었어요. 지지직 소리 내며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재킷들. 박성호, 영업부장 명찰을 떼어냈어요. 이제는 버려야 할 플라스틱 조각이 됐습니다. 장롱 냄새가 났어요. 한때는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낡음의 냄새였습니다. 이력서를 썼어요. 경력 35년, 영업관리. 키뚝뚝. 자판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을 뽑아봤지만 이제 내가 면접을 본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류 봉투에 넣다 손끝에 종이가 베었습니다.
따끔. 쇠맛이 혀끝에 닿았어요. 지하철역. 출근 인파 속에서 나만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승강장 광고판. 2030 청년 우대 채용.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그 글씨가 가슴을 쿡 찔렀어요. 내 이력서는 이 시대엔 무게 없는 종이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면접장. 벽에 붙은 슬로건. 젊은 감각, 빠른 실행. 30대 초반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경력이 많으시네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라 젊은 조직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어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퇴장 벨이었어요. 대기실. 빈 종이컵을 돌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첫 번째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하루 종일 무음. 알림 없음. 오늘도 소식 없었어. 아내가 묻는 날이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안. 대학생들이 말했어요. 요즘은 경력직보다 인턴이 낫대. 싸고 유연하대. 창문에 비친 내 얼굴.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형광등에 번들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턱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혹시 경비 일이라도 생각해봤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경비라니. 내가 거기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거라도 해요. 하루라도 움직여야 속이 풀릴 거예요. 아내는 등 돌린 채 설거지를 했어요. 수돗물 소리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내 자존심도 한 방울씩 씻겨 내려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얼룩이 내 인생의 얼룩처럼 보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 회사 엘리베이터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부장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당연했던 호칭들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부장님에서 아저씨로, 그리고 지원자님으로. 며칠 뒤 청소업체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현장 일이라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몸 쓰는 일 익숙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어요. 노을이 건물 유리에 붉게 번졌습니다. 담배꽁초 냄새와 환풍구 냄새가 섞였어요. 낯설지만 현실적인 냄새. 내 인생의 냄새는 이제 이런 것이겠지. 집에 돌아와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뭐, 연락 준다네. 또 그 말이에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붕. 귀하의 서류는 아쉽게도 화면을 쓸어 꺼버렸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이에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낮에 봤던 지하철 광고가 떠올랐어요. 청년 채용, 미래를 향한 도전. 마음속으로 바꿔봤습니다. 시니어 채용, 다시 배우는 도전. 우스웠지만 가슴이 조금 덜 아팠어요.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새벽 5시. 내일도 이력서를 보낼 겁니다. 누군가 읽지 않더라도 내 이름은 한 번 더 세상에 도착할 테니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 사각사각, 또각또각, 초침, 멈추지 않는 시간, 멈출 수 없는 나. 결국 구한 일자리는 아파트 경비직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낫죠. 속으로는 쓸만한 젊은 인력은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첫 출근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단지를 걸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탁탁 소리냈어요. 겨울 공기가 코를 찔렀고 잔설이 아삭거렸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싸구려 커피 냄새와 전기난로 타는 냄새가 섞여 퍼졌어요. 아저씨, 여기 근무표랑 야간 비밀번호 적어뒀어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낯설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부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이름 없는 아저씨가 됐어요. 창밖으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입주민들이 지나갔어요.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 누군가는 가볍게 인사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여성이 커피잔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 커피 좀 데워주세요. 난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돌려주며 따뜻할 겁니다.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오후, 관리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박 씨, 쓰레기장 청소 좀 도와주세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예, 청소요? 겨우 경비 자리를 얻었는데 이게 시작이겠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쓰레기장 문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닐봉투에 끈적한 국물이 묻었어요. 장갑 많이 축축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아파트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내 모습은 너무 작았어요. 저녁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식은 밥 위에 김치 한 조각, 전자레인지조차 없는 경비실. 밥알이 딱딱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서럽냐. 회사 구내식당에 따뜻한 국이 떠올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경비실 호출, 302동, 차단기 고장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단지 끝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겨울 공기가 목을 핥히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어요. 손가락을 입에 넣어 녹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등엔 파스 냄새, 몸은 축 늘어졌어요. 박 씨, 야간 순찰은 꼭 돌고 자요. 예, 알겠습니다. 순찰을 돌 때 문틈 사이로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 난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축축했어요.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피거, 난로가 켜져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얼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새 시작이라면 참 혹독한 첫날이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미, 어쩌면 현실일지도. 삐삐삐 702동, 차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갑니다. 아저씨 출동합니다. 스스로 입에 올린 그 말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아저씨로 살자. 내일은 또 다르겠지. 새벽별이 반짝였어요. 세상이 잠든 시간, 나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난로 불빛이 손등 위로 흔들렸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타고 있었어요. 자존심, 후회,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생의 불씨. 손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아저씨로, 경비로, 그리고 여전히 박성호로. 창문 이슬을 닦았어요. 투명하게 바깥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아침부터 관리소 방송이 울렸어요. 청소 인력이 부족하니 경비 근무자분들은 각 동 주변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라는 단어에 속았죠. 막상 가보니 청소였습니다. 휴게실 창고에서 고무장갑을 꺼냈어요. 손목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자 냉기가 스며들었고 세제통을 열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장님 시절엔 부하 직원이 바닥 닦았지. 내가 닦을 줄은 허리를 굽혀 낙엽을 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초등학생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저기 더러운 아저씨 있다. 옆 친구가 킥킥 웃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그냥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 질 무렵 손등에 균열이 생겼어요. 세제가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난로 앞에 손을 내밀자 굳은 살 사이로 피가 번졌어요. 이게 내 손이 맞나? 부장 시절엔 깨끗한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는데 지금은 그 손으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하루의 무게가 다 들어 있었죠. 식사 후 아내가 내 손을 잡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손이 다 갈라졌네. 파스를 붙여주며 물었어요. 괜찮지? 괜찮지, 뭐.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파스 냄새가 따뜻했지만 자존심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손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창밖 바람이 거칠게 울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회사 다닐 땐 칭찬받았고 박 부장님 같은 선배가 돼야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랐죠. 전화벨,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은 좀 할만하세요? 그럭저럭. 뭐, 힘들 게 있냐? 아버지는 참 힘들어도 힘들단 말을 안 하시네요. 통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 속 내 얼굴. 주름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소장이 불렀어요. 박 씨, 이번 달 청소 구역이 좀 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빗자루를 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경비가 아니라 청소부구나. 웃음이 나왔지만 쓰라렸어요. 한평생 부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더러운 아저씨로 불립니다.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코를 찡그렸어요. 아저씨, 그 장갑 좀 벗으시지. 냄새 나요. 장갑을 벗어 손을 감췄습니다. 손등엔 세제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냄새가, 아니 모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파스를 또 붙였어요. 파스 냄새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한때 사람들을 지휘하던 부장이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버거운 노인.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한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잠들기 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좀 늦게 나가요. 손 좀 쉬어야지. 괜찮아. 일은 해야지. 당신은 참 괜찮다는 말이 버릇이에요. 아내 눈빛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괜찮지, 괜찮아야지. 그날 밤 꿈속에 내가 나타났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 웃고 있더군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 웃음이 참 슬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비 온 뒤 축축한 공기가 단지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빗물 고인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아이 참, 이게 뭐라고. 벽에 손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소리. 위잉.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다. 어서 가. 한참을 허리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끝에 비닐이 달라붙었습니다. 끈적거렸어요. 점심쯤 관리소장이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탁탁탁. 박 씨,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아침에 좀 삐끗해서요. 곧 치우겠습니다. 아저씨, 그 정도 일도 못해요? 나이 들었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저씨, 회사 다닐 땐 박 부장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저씨. 그의 말투엔 노인이라는 낙인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넌 쓸모없어. 그렇게 들렸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어요. 자존심이 허리보다 먼저 부러졌습니다. 퇴근 무렵 경비실에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파스를 꺼냈습니다. 지지지. 등에 손을 돌려 붙였어요. 손이 닿지 않아 몇 번 시도했습니다. 이 냄새라도 있어야 내가 산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울먹였어요. 병원 가요. 이렇게는 안 돼요. 괜찮아. 돈 아깝잖아.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따뜻했지만 더 서러웠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근무를 나갔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두르고 쓰레기 봉투를 들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쇳맛이 돌았습니다. 입주민 아주머니가 코를 찡그렸어요. 아저씨, 냄새 좀 나요. 조심 좀 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이 가슴에 닿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경비실. 동료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형님,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파도 병원 못 가요. 그래, 그래도 버텨야지. 미지근한 커피, 쓴맛, 삐삐삐. 경보음이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버려진 걸까? 그때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비쳤어요. 빛이 허리 보호대 위로 번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온다. 그 생각이 나를 살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덜 쓴 것 같았어요. 창밖 새 소리. 짹짹.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나도 여전히 여기 있고 허리를 짚었어요.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경비모를 썼습니다. 일어섰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습니다. 서리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쓰레기차가 삐익 소리를 냈어요. 손끝은 굳어 있었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어요. 허리엔 어제 붙인 파스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청소동 김 여사가 밀차를 끌며 왔습니다. 덜컹덜컹. 손등은 갈라져 있었지만 입가엔 늘 웃음이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허리도 좀 시큰하고. 그 허리는 약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따뜻한 물에 수건 적셔 덮는 게 최고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허리도 풀린다니까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대자루를 들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무거웠습니다. 음식물 냄새. 무릉덩이의 구두가 쩍 소리냈어요. 발이 축축해졌습니다. 예전엔 차에서 클래식을 들었는데 이젠 쓰레기차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박 선생, 커피 한잔 하실래요? 김 여사가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사야죠. 오늘은 제 차례예요. 어제 제 목 대신 눈 치워주셨잖아요. 그 별것 아닌 일을 누가 해요. 다 귀찮다고 모른 척하죠. 캔을 따자 칡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있잖아요. 박 선생, 우린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삶을 치우는 거예요. 삶을 치운다고요? 손이 멈췄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간 흔적을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냄새나고 보기 싫은 것도 결국 누군가 살아온 흔적이에요. 그런 걸 깨끗하게 만드는 일, 나쁘지 않잖아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깨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늘 말했죠. 작은 실수라도 덮어두면 나중에 큰 구멍이 생긴다. 지금 생각하니 김 여사 말과 같았어요. 남이 버린 흔적을 치우는 일, 서류 정리하고 동료 실수 보완하고 조직 틈을 메우던 일, 그게 결국 청소 아닌가. 이름만 달랐을 뿐.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 목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박 선생, 여긴 제가 할게요. 허리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남자 체면도 있는데 허리 망가지면 체면도 못 세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 경비실에서 커피캔을 만졌어요. 식었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삶을 치운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처음이었어요. 벽식의 초침. 또각또각.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고등어 굽는 냄새. 지글지글. 오늘은 좀 덜 힘들었어요? 조금은요. 커피 한 잔 했거든요. 좋은 사람이랑.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더니 그분이 그 역할인가 봐요. 웃음이 났습니다. 밤, 손끝을 바라봤어요.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싫지 않았습니다. 삶을 치우는 냄새라면 부끄러운 게 아닐지도.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포근했습니다. 조금 덜 추운 밤이었어요. 창밖, 바람 소리.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삶을 치우며 살아가겠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경비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손등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휴게 시간이라 벽에 기대 앉았는데 맞은편 복지관 게시판에 하얀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시니어 재교육 과정 모집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파스 냄새가 배어있는 내가 과연 누구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웃음이 나왔지만 발길은 어느새 복지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여러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강사의 밝은 목소리에 여기저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어눌한 발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내 어깨를 톡 치며 등록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배워서 남 주는 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볼펜을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서명 같은 건 회사 결제 문서 외엔 쓸 일이 없었거든요. 내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새로운 문에 들어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부팅음이 띠링하고 울리자 괜히 긴장됐어요. 박성호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딸깍거림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재밌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공부라니 웃기죠? 그래도 여기 오면 사람도 보고 좋잖아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손끝의 세제 냄새가 플라스틱 키보드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엔 경비복 대신 오랜만에 셔츠를 입고 수업에 참석했어요. 박 선생님, 숙제 파일은 어디 올려요? 나보다 10살 많은 수강생에게 이쪽이에요. 클릭 2번 하고 알려주는 내가 신기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봄이 올 무렵 복지관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었어요. 박성호. 손가락으로 그 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닌 시험인데 왜 이렇게 떨리죠?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 게 대단한 거예요. 며칠 뒤 복지관 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강의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표현력 좋으시고 리더십 있으신 분으로 추천받았어요. 강의라니.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선생님이라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손바닥이 조금 떨렸지만 칠판에 분필을 대자 하얀 가루가 허공에 날리며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파일 저장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따라서 치는 키보드 소리가 교향곡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교실 뒤에서 김 여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창밖에선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날 아침 복지관 문을 열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박 선생님이야.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입에 감겼어요. 교실 문을 열자 벌써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곱게 넘긴 할머니부터 은퇴한 공무원 아저씨까지. 선생님, 오늘은 저장하는 법 다시 알려주실 거죠? 선생님, 어제 배운 거 복습해왔어요? 그들이 건네는 선생님이라는 두 글자가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어요. 가루가 손끝에 묻자 옛날 회사회에 준비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땐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인쇄하는 기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문서 저장하는 법 배워볼까요? 네. 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우고 키보드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마음을 적셨어요. 복지관 실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다들 활력이 생겼대요. 김 여사님이 그랬죠. 이분, 언젠간 선생님이 될 거라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점심시간, 수강생 한 분이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건넸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점심 같이 하세요. 뚜껑을 여니 참기름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경비실에 싸구려 도시락 냄새를 밀어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창밖 석양빛이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 인생의 끝자락을 물들이는 듯 했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빛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 그만두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오늘 선생님 보니까 꼭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퇴근길,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손에 남은 분필 가루를 털었어요. 하얀 가루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젊을 땐 돈과 직함이 전부라 믿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인생의 후반전엔 명함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성과보다 사람 하나가 더 값지다는 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여보, 수업 잘했어요? 응, 오늘은 김밥도 얻어먹었어. 허허, 이제 인기 강사네.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참 편안했어요. 밤하늘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비추던 형광등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노을처럼 따뜻했어요.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단지 다시 쓰이는 거야.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왔어요? 응, 왔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재취업으로 버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에 남은 분필 가루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별가루 같았어요. 창밖에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선생님으로, 박성우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